다음으로 SDG 9번째 목표입니다. 회복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에 대해서 코이카 기후환경팀 김병은 전문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MDG와 비교했을 때 SDG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목표 9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MDG에서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서가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이와 같은 큰 변화는 기존 MDG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SDG에서 이와 같은 경제 성장 이슈가 대두되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MDG의 개발 목적은 단순한 소득 증대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나 성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보건을 통해 인간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MDG에서는 빈곤 퇴치의 수단으로 경제 성장이 도외시되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2010년 G20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그리고 회복 가능한 경제 성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산업정책 이론의 그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SDG에서 17개의 목표 중 이번 9번 목표로 이와 같은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9번에서 강조하는 몇몇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통상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기관 시설 정도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이한 것은 수자원이나 도시,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인프라 영역이 SDG의 다른 목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점이 본 목표 9번에서 인프라의 영역은 교통과 통신에 해당되는 것이 교통과 통신으로 한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화인데요. 산업화는 협의의 의미로는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광의의 의미로는 근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화가 중요했던 이유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경제 추격이 산업화에 기반했다라는 인식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혁신 촉진인데요. 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선진국들만 향유하는 발전 수단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이슈이자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 아래 인프라, 산업화,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인프라, 산업화, 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 자원 이용 효율성, 친환경 기술, 연구 및 기술 역량, 인프라, 연구개발, 정보통신 기술 이와 같이 8가지인데요. 이 하단부에 있는 인프라와 그 상단에 있는 인프라 두 개의 인프라가 있는데 하단부에 있는 인프라는 상단부에 있는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 8개의 목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목표에서 강조하는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지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역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에서 2km 이내 거주 농촌 인구 비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 개도국 및 군소 도서국 인프라 개발, 이에 대한 지표로 GDP 대비 R&D 지출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보시기에도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의 인프라는 다른 인프라를 발전 실현시키기 위한 자원 조달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지표는 저희 생각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CT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인구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에 대해서 산업 부분과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분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인프라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고자 산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이 본 목표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좀 더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 아래 산업화, 인프라,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촉진이 통합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목표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경우에는 산업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촉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현재 제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표의 제시가 무난하다라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경제 개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다소 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목표 간의 그 단순성, 명료성 그리고 이제 중복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다소 협소한 의미의 그 지표가 제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표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 산업화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산업화를 통해서 쌓아온 발전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게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산업화,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다소 통합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도 개별 사업보다는 앞선 연사들께서 많이 강조하셨듯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목표나 세부 지표가 단순성, 명료성 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표의 경우 세부 목표 대비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CPS를 설계할 때 나름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라는 것이 개발을 하고자 하면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ODA 재원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연사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재원에 대한 투입이 필요한데 민간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도록 경제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ODA로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프라 산업화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